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혜수 시청자 평가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미디어 언론위원회 이강혁 변호사, 그리고 김동민 YTN 시청자센터 에디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번 주 리뷰 Y 시간, 오늘 다뤄볼 주제부터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평가원님 어떤 주제 다뤄볼까요? 다른 언론에서 보도하지 않은 독창적인 기사, 그러면서도 사회적인 중요도를 담고 있을 때 우리는 이를 단독 기사, 단독 보도라고 합니다. 그만큼 헤드라인에 단독이라고 표기되면 시청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기도 하는데요. 최근 언론사 간의 주목 경쟁이 심해지면서 단독이라 할 수 없는 기사들도 단독의 제목을 다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고,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을 상기하면서 지난 한 주간 YTN의 단독 보도를 비판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기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 가운데 물 먹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자 사회의 은어인데 타사 기자들한테 특종을 뺏겼다, 단독 기사를 뺏겼다 정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이 단독 기사라는 게 기자 개개인에게도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지는지를 보여주는데 YTN 단독 보도는 어땠습니까? 우선 YTN의 단독 기사 중 사회적 의미가 큰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10월 23일에 방송된 단독, 전동차 과열 안전장치, 수늉제 고장, 까맣게 모른 코레일 보도입니다. 기자는 전동차 안전 관련 부품이 고장이 났지만 점검 없이 운행되어 온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YTN에서 보도된 당일에도 그 이후에도 다른 언론에서는 다뤄지지 않은 최초의 보도이자 독창적인 보도였는데요. 같은 날 이어진 또 다른 보도, 단독, 문제없다던 제조업체들 돌연 리콜, 취재 불응, 회유까지 또 중요한 보도였는데요. YTN 취재 이후 인터뷰에 불응하라고 윗단에서 지시가 내려오거나 부품 제조업자들이 사안을 축소하려고 했던 정황들을 심층적으로 밝혀낸 보도였습니다. 뉴스 가치가 있는 이슈에 대해서 처음으로 신속하게 보도했을 뿐만 아니라 정확성, 심층성 등에서 질 좋은 단독 기사의 요건을 갖춘 보도가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네. 사실 이런 고발 기사는 취재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사화가 됐다는 것, 그만큼 YTN 기자들의 문제의식 그리고 열정이 발휘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다른 보도는 어땠습니까? 국세청 산하의 일선 세무서가 운영하는 세정협의회가 로비 창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계속되었지만 국정감사에서도 진상규명을 하지 못한 바 있는데요. YTN은 10월 21일 단독 보령제약 종로 세무서 세무조사기관 샴페인 만남, 보령제약 관례적 수시 업무 보도를 통해서 로비 정황을 알 수 있는 제보자의 영상을 입수하고 국면을 전환시킬 중요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세정협의회에 대한 설명도 뉴스에서 다루어져서 친절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이어진 보도, 단독, 보령제약 종로세무서와 샴페인 만남, 세무조사 기간이라 더 논란, 보도는 논란이 한 차례 되었지만 그 뒤로 상황에 진전이 없었던 내용을 다루면서 논란의 불씨를 이어간 보도였는데요. 두 개의 보도가 의미 있는 것은 YTN을 통해서 로비 영상이 방송된 이후에 10월 24일 국세청이 드디어 50년 만에 세정협의회를 폐지하기로 결정을 내렸다는 점입니다. 의혹만 제기되었던 사안에 대해 어떤 그 의혹의 맥락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후속 조치를 이끈 가히 좋은 보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단독 보도를 통해서 문제를 공론화하고 또 개선책을 이끌어낼 때 어떻게 보면 기자들은 가장 큰 성취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에디터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보통 취재에서 보도를 하면 반응이 나옵니다. 뭐 개선을 하겠다, 뭐 어떤 조직은 없애겠다. 그런데 조직은 없애는데 다른 이름의 또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서 같은 기능을 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또 달라진 것이 없을 때도 있는데 그래서 끝까지 취재해서 보도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 기자들에게 직접 물어보니까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후속 보도 이후에 후속 보도까지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변호사님 의견도 들어볼까요? 예, 저는 최근 YTN 단독 보도들 중에 그 비오톱이라고 하죠. 그 도심 속의 야생 생물 서식지로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제한되는 생태 보전 지역을 가리키는데요. 네. 이런 그 비오톱 최고 등급 토지 등을 개발 예정지인 것처럼 판매한 대형 기획 부동산 업체의 사기 혐의 사건에 대한 연속 단독 보도를 눈여겨봤습니다.
먼저 10월 27일 방송된 단독 절대 보전 지역이 9호선 역세권, 경찰 2,500억대 부동산 사기 수사 보도는 해당 업체가 전국의 땅 2,500억 원어치를 팔아치웠고 피해자가 3,000명에 달한다는 첫 소식을 전했고요. 다음 날 이어진 단독 한류스타는 당하고 유명 개그맨은 영업하고 2,500억대 기획부동산 사기 보도에서는 이번 사기 혐의 사건 피해자들 중에 모 유명 걸그룹 한류스타도 포함되어 있고 그 업체 측이 KBS 공채 출신의 유명 개그맨을 영업사원으로 내세우기도 했다는 사실을 알려서 사회적 관심을 더 키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다음 날 방송된 단독 절대 집원 알려주지 말라 3,000명 속인 기획부동산의 교육 매뉴얼 보도는 직원 교육 매뉴얼에는 고객을 거짓으로 현혹하기 위한 각종 지침이 담겨 있었다고 해서 사기가 아니라는 업체 측의 항변을 반박하는 내용의 후속 취재 결과를 내보냈습니다. 이번 연속 보도는 우선 예상 피해 규모가 단일 건으로는 역대급에 이를 만큼 대형 기획부동산 사건이었기 때문에 거기에다 단독 보도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변호사님, 그런데 그 보도 과정에서 YTN에 그 점수를 주고 싶은 부분도 있다라고 그러시던데. 예. 그 약간 덧붙여서 그야말로 가점을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네. 그 유명 걸그룹 한류스타가 피해자들 중에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들을 알렸고 당연히 단독 취재를 하면서 그 내용을 어느 매체보다도 먼저 알았을 텐데도 네. 그 이름을 먼저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다른 매체들을 통해서 이제 그게 지금 알려졌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수 태연 씨였죠. 그래서 그것이 세간에 이미 널리 알려진 다음에서야 이제 그런 보도를 내보냈는데요. 이거 굉장히 좀 좋게 봤습니다. 사실 시청자의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상업적 선정주의의 유혹이 전혀 없지는 않았을 텐데요. 아무래도 이런 그 유명 스타 이름이 딱 나오면 주목도가 확 높아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혹을 느끼셨을 텐데 그런데도 대형 기획부동산 피해로서 그 어떤 이런 사건의 본질을 흐리지 말아야 한다는 점에서나 피해자인 태연 씨의 인격권 보호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나 YTN이 태연 씨의 이름을 먼저 공개하지 않았던 것은 매우 적절하고 평가할 만한 대목이었다고 봅니다. 네. 에디터님, 그리고 이런 고발 기사를 보도하는 이유, 또 다른 피해자를 막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 흔히 투자와 사기는 종이 한 장 차이다. 네. 그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고, 근데 이번 취재에서는 우리 취재 기자가 그 한 장의 차이가 어떤 것인지를 좀 더 자세히 잘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화 대사가 저는 생각이 났는데 사기꾼 대사였습니다. 네. 의심을 하면 그 의심을 해소시켜주면 속이기 쉽다. 뭐 이런 그 사기꾼 대사가 있었는데 이번 보도에서 정말로 기획부동산 사기가 그렇게 실제로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조금 과도한 이익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홍보라든지 광고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면 저희들이 잘 보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시청자분들께서 좀 더 많이 좀 과도할 정도로 좀 의심을 해보는 것이 오히려 이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긍정적인 평가를 지금까지 좀 많이 해주셨는데, 평가님, 그런데 어떻게 보면 언론사 간의 그 과열 경쟁이 심해지면서 단독을 남발하고 있다, 단독 기사가 지나치게 많다, 이런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YTN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기사인데요. 네. 10월 24일 오후 1시에 올라온 기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10대 여학생 성폭행 시도한 20대 검거는 단독이라는 표기가 없었습니다. 비슷한 시각의 다른 매체를 통해서도 보도된 사건이고 이러한 사건이 있었다 정도의 단신 보도였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같은 날 저녁에는 단독이라 헤드라인에 표기가 붙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10대 여학생 성폭행 시도, 목격한 여성도 폭행이라는 기사가 방송이 되었습니다. 다른 매체의 보도와 비교를 해보면 단독이라 표기된 저녁 뉴스에는 신고한 주민을 만나서 짧게 인터뷰한 것, 그리고 CCTV 화면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오전 기사와 비교를 해서 단독이라고 부를 만큼 독창적이거나 내용이 깊이가 있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보도 형태는 YTN의 문제라기보다는 최근에 많은 언론이 단지 타사보다 조금 빨리 보도했다는 이유만으로 또는 미세한 차이를 조금 주었다는 이유로 단독 보도라 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뉴스의 품질 경쟁보다는 이슈를 누가 먼저 획득하고 공개하느냐, 속보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것에서 단독 보도로 결정되는 문제가 반영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독 보도는
다른 언론사보다 더 빨리 보도하는 시간 특종을 넘어서야 된다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그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 심층 취재로 진실을 밝혀서 공공성과 뉴스 가치가 큰 독점적 보도, 다시 말하자면 어떤 사회적 의미와 파장이 큰 보도에만 단독이나 특종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네. 하지만 최근에는 클릭수를 늘려서 광고를 많이 붙이기 위한 수용자 눈길 끌기 수단으로 좀 이용이 되면서 너무 쉽게 단독 특종 이름 수식을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보도에서 단독 표기 역시 이런 단독 표기 남발 세태와 관성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이번 기회에 YTN이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공통된 사실관계를 다루면서 일부 핵심적이지 않은 진전 사항을 추가하는 정도만으로는 단독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말자, 뭐 이런 식으로 단독 보도에 대한 분류 기준을 보다 엄밀하고 책임감 있게 정비를 하고 향후 운용을 해서 시청자의 신뢰가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단순히 관심을 끌기 위해서 제목에 단독을 달지 말고 제대로 된 특종을 해라, 이런 지적이셨던 것 같은데 에디터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독이라고 하면 보통 두 가지. 하나는 시간이 빠른 거, 하나는 좀 더 단독으로 취재를 해서 기획을 해서 좀 그렇게 한 것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번 사안에서 YTN이 단독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독이라는 단어를 YTN은 남발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성폭행을 시도했다는 이 기사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은 YTN 취재진이 가장 먼저 이 사건을 알게 됐고 그리고 기사도 이제 경찰에게 확인하고 가장 먼저 썼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때는 단독이란 타이틀을 달지 않고 기사를 승인을 했고 왜냐하면 화면 확보도 안 됐고 뭐 이 정도 가지고 단독을 달 정도는 아니었다는 아마 판단이 데스크의 판단도 기자의 판단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왜 저녁에 이 기사가 단독이 되느냐. 현장 취재를 가보니까 대낮에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10대 학생에 대한 성폭행 시도가 있었다. 이것은 좀 사안이 중대하다고 기자가 판단했고 그래서 현장에서 CCTV도 확보했고 목격자 인터뷰도 하고 이래서 이제 이거는 단독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무게감을 좀 갖고 방송이 돼야 되겠다. 이래서 이제 저녁에 단독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이제 결코 가볍지 않게 이 방송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결코 이 단독이라는 것을 보통 다른 매체들이 이 시간, 짧은 시간에 단독을 서로 먼저 하려고 그런 경쟁은 적어도 하지 않는다. 이 단독이라는 타이틀을 달아도 될 정도로 이 기사가 완결성이 있고 비중이 있는지 이걸 판단해서 지금 달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은 좀 더 보도국이나 같이 현업부서와 같이 공유해서 쓸만한 기사에 이 단독이라는 타이틀을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역시 사건팀에서 후배 기자들과 일을 하면서 이 기사에 단독을 달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신중하게 고민을 거듭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시청자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겠지만요.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명심할 수 있도록 평가원님부터 한 줄 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단독 보도, 엄격한 기준 적용해야. 단독 보도는 누가 더 빨리 썼느냐보다는 그 내용의 독창성이 후속 보도를 촉발시키고 사회적 변화를 가져올 때 단독으로서 의미가 있겠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고 언론사 내부에서 단독 보도의 기준에 대한 치열한 고민과 합의가 있어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변호사님 한 줄 평 들어볼까요? 양치기 소년의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라. 네. 나타나지 않은 늑대가 나타났다고 거짓말을 해대다가 사람들의 믿음을 잃고 실제 늑대가 나타난 상황에서 아무런 도움을 얻지 못해 낭패를 당한 양치기 소년의 우화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데요. 우리 언론도 단독 표기 남발로 당장의 클릭수와 광고 늘리기에만 골몰하다가 단독 딱지에 무뎌질 수밖에 없게 된 수용자들에 의해서 진짜 특종을 해도 외면당하고 언론사 자체의 신뢰와 존재의 의의를 잃게 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해주신 분석과 해설 말씀 잘 유념해서 YTN 보도와 프로그램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